가난한 자식에게도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의식 안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은 아프리카 빈곤한 지역으로 하는 현실적 물품 지원이나 기부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받는 것에 의존하는 무기력을 키울 것 같기도 하는데요.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스스로 혼자도 가능한가요? 가난이란 뭐냐면요. 무의식 속의 가난이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느낀 게 가난한 현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무의식에 그게 각인이 됩니다. 무의식은요. 모든 인체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전부 각인시켜요. 그래서 아 삶이란 이렇게 가난한 거구나. 가난 파동이 새겨지죠. 그런데 그 무의식은 유전이 돼요. 유전인자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 카피가 돼서 자식한테 가요. 그러면 자식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굳은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가난한 엄마 아빠 밑에서 가난한 현실을 또 경험하면서 그게 이중으로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로 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부자 되기가 쉽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가난하게 되기가 쉬워요. 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그러니까. 하지만 현대는 변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 TV 매체가 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봐요. TV에서 막 부유하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보고요. 그리고 옆에서 부자가 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삶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는 가난하기 쉬웠어. 왜? 이런 인터넷이나 TV 매체가 없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자란 거는 가난한 거밖에 없어. 인도에서 맨날 카레 먹고 자랐던 사람은 김치 깍두기 모르잖아요. 보고 들은 게 카레밖에 없는데, 그쵸? 음식의 다양성을 몰라요. 가난만 보고 자란 아이는 풍요로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실 창조를 합니까? 못하죠. 그쵸? 근데 부유함 속에 자란 아이는 무의식 속에 부유함만 생기죠.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가난과 부유함이 다 공통으로 가질 수 있어요. 왜? TV 드라마를 보세요. 가난한 상황도 나오고 부유한 상황도 나오고 옆에 주변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를 결정해요. 부유한 사람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야, 저 사람들 좋겠다, 행복하겠다, 멋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게 돼요. 무의식은 그걸 원하니까요.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런데 부자들을 보면서 저 사기꾼이지 저것들 다 저렇게 살았네. 응? 남의 돈 뺏어서 저렇게 된 거야. 자, 미움을 막 일으켜요.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똑같은 걸 봤어도. 왜?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가 비난했는데 무의식은 어떻게 강인됩니까? 저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욕을 먹고 미움받는 거야. 이런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관념이. 그래서 자기가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암만 원해도 될 수 없어요. 왜? 부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비난받는 미움과 두려움. 이게 떠올라요. 절대로 원하지 않죠. 응?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죠.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야. 돈을 벌 거야. 괜찮아. 이런 사람과 저 사람들 아주 게을러 빠져서 저렇게 응? 가난한 거야. 이렇게 막 미워하는 사람과. 응? 전자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관대하죠. 그렇죠? 그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것이고 자기 속에 가난한 마음도 용인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죠. 가난해져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했잖아요. 자기가 가난한 모습이 돼도 관대하게 자기를 대하지 너는 왜 이거밖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수치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아요. 조금 가난해도. 그런데 후자는요. 자기가 가난해지면 어떻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자기를 대해요. 야, 너 이렇게 가난하냐? 애가 능력도 없고 수치스럽다. 이러고 자기를 막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고 실제 가난한 것보다 사실은 그 비참한 마음 때문에 더 괴로울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응? 그래서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가능하죠? 마음이죠. 무의식 안에서. 풍요로움을 창조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걸 즐기세요. 어머 좋아라 이러고 즐기세요. 나도 갖고 싶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되나? 되시는 분들은 마음이 아주 발달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풍요로움이 창조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파동이 안 일어날걸요. 그걸 보면서 여기서 비난이 막 올라올 거예요. 세상에 저게 어떻게 신발 하나에 몇백만 원을 사?
아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이미 창조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비난하는 마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 부자를 비난하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걸 정화할 때 그들을 보면서 관대하게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때 내 무의식은 풍요로움을 창조할 수 있어요. 자, 답이 되셨나요? 혼자 가능합니다. 단 무의식 운용을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무의식 속에 지독한 비난의 관념이 있을 때는 안 되죠.